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없었던 일이에요. 다 같이 할게요. 방금 건 악몽이다. 자, 에딘버러를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객이자 관광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스퍼드 송윤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조명 잘 받고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오늘 대망의 트레인스포팅 관객과의 대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문하고 MD 부스, 오늘 질문판에 붙여주신 현장 질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에딘버러를 찾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겐 앞으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아직 에딘버러를 찾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촬영해 주시고 잘 얘기해 주시고 잘 소문내 주세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또 있고 각자만의 또 사정이 있고 또 남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중간에 저희가 길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가셔야 되는 일이 생기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 메도스파크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했던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저 퇴장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출연자 분들과 각색에 참여해 주신 표상아 작가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표상아 작가님, 우리 문세윤 배우님 앞에 꿈의 고상우 배우님, 그다음에 우리 노진승 배우님, 백비의 전민 배우님, 식구의 김바다 배우님 다 모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떨려요, 그렇죠, 여러분? 네네.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대답해 주시면 너무 힘나게 잘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 분씩 우리 관객분들에게,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분들은 또 특히 감사하게도 짧은 캐릭터 소개도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우리 표상아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연극 트레인스포팅에서 각색 맡아서 참여한 표상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에 큰 돈을 갖고 도망가는 마크 역을 맡은 문기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리지 남친 소미 구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꼴초 에피 엄마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백비의 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증스러운 LP 아빠 식보입니다. 식보의 이번에 네, 김선혜영이 식구님. 네, 다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과 또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스포팅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작가 어반 웰시의 소설로 출간 당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뒤이어 만들어진 데니 보일 감독이 감각적인 영상과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원작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미리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점인데요. 원작 소설과 영화 모두 각 에피소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의 나레이션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책과 달리 영화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극에서는요, 마크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색에 참여해주신 표상아 작가님, 연극에서도 특정 장면을 대사나 장면이 아닌 나레이션 방식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일단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게 진행 방식이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살짝 다소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레이션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요. 우선 저희 연극 트레인스포팅이 가지고 있는 서사 구성 방식이 기존의 기승전결을 모토로 한 플롯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서사극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사극은 보통 이제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극의 구성 방식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 주인공의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둘이 갈등을 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제를 나타내는 게 저희가 익숙한 플롯 구성 방식인데요. 서사극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관객하고 거리감을 만들듯이 의호흡을 끊어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야기의 주제가 이야기를 보는 도중에 저 상황이 왜 저렇게 흘러가지? 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관객들이 그런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 주제를 만들어내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나 혹은 개인의 선택이나 또는 캐릭터의 어떤 성격적 특이성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혹은 사회 현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들을 만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재미없는 얘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죠? 네, 다들 재밌게 들으셨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그 방식이 저희 이 친구들 정말 사회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약을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 딱 맞는 구조네요. 그렇죠? 네,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이 서사극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플롯 구성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독일의 브레이트로 시작해서 영국 등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방식인데요. 네. 지금 우리 기존에 여기 배우 각 이제 트랜스포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원작 소설도 역시 기승전결을 사용하지 않는 플롯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는 게 트랜스포팅이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고급스러운 방식. 어쩐지 제가 한 번 보고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네, 어쩐지 저랑 맞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마크 문태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많은 분들이 6캐릭터, 나오는 등장인물 6명에 대해 묻는 그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마크가 나레이션으로 끝까지 친구들에 대한 묘사를 극중에서도 해주는데요. 우리 문태우 배우님이 표현하시는 마크에게 저희 친구들이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중간에 그런 대사가 저기 3층에서 제가 하는데 진짜 약물 중독자는 다른 것에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친구도 없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마크가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거기에서부터 제가 연습을 할 때 좀 만들어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아예 없진 않겠죠. 뭐 맨날 만나고 같이 좀 최근에는 많이 훔치고 약을 하고 좀 나쁜 짓을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그 대사와 함께 제가 어떤 약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혹은 어떤 영화들을 볼 때 느꼈던 건 약물을 한다라는 게 단순히 나 개인의 몸이 망가지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관계들까지도 다 파멸되더라고요. 이 약이라는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희가 초반에는 막 시끌벅적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청춘물처럼 막 요절복통 막 우당탕탕 막 친구들끼리 막 이런 게 좀 있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분위기는 마지막에는 모두와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그런 느낌을 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연출진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저희가 처음하고 끝에 트레인스포팅 하는 장면이 대구처럼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보셨을 때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 트레인스포팅을 할 때에 막 그 에너지와 이제 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뭐 완전 패러지 하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친구들을 그렇게 깊은 우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뭐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른 거니까요. 예, 그렇죠. 저는
적어도 문진우 배우님이 생각하신 마크는 예,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아슬아슬한 친구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잘 느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미 역의 고상호 배우님. 예. 저희 극에서는 정말 등장하지가 않죠. 너무 궁금해요, 저조차도. 그 리지. 네. 토미 하면 리지, 그리고 리지 하면 토미잖아요. 네. 우리 토미에게 리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네, 네. 궁금합니다. 아, 토미한테 리지가 어떤 존재냐면 여자친구죠. 아, 여자친구인데 이 토미는 혼자 유일하게 백기와 마찬가지로 약을 하지 않는 처음엔 그런 인물인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만나서 이제 인물들을 봤을 때 토미는 제가 책이나 영화들을 많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인물이 많이 이렇게 합쳐지고 짬뽕된 인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각색이 되고 약간 그랬어요, 그죠? 설정도 각자 다르죠. 예. 네네. 그래서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잡기에 제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뭐에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이 헤로인 중독 그리고 뭐 백비도 뭐 어떤 폭력 중독 그러면은 책이나 어떤 데서는 약간 그 토미가 섹스 중독과 콘서트 중독, 뭐 음악 중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었는데 저는 섹스는 약간 그것보다 좀 더 넘어서 그냥 리지에 대한 중독 그러면은 다른 여자나 어떤 다른 여성을 통해서도 약간 그런 중독적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약간 리지의 사람에 대한 중독 쪽으로 약간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마크도 중간에 금단 증상을 겪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가 아니면 그게 다른 방향성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리지. 정말 리지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극단 증상이더라고요. 그쵸. 다른 사람이나 다른 네.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걸로 채울 수 없는 이런 네. 사람들 같은 설정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만들려고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사이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약간 그런 처음에 마크한테 와서 하는 대사는 약간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응을 친구 사이에서 할까봐 괜히 나는 섹스 때문에 그립다. 약간 되게 불러다는 걸로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본질적으로는 정말 그게 있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런 거 표현하고 티내고 싶지는 않았어서 그렇게 설정을 한 저의 확실히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도 관객과에 대한 이쪽에다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제가 마치 리지가 된 기분. 네. 오늘의 리지는 약간 저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리지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끝까지 잘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송유택 배우님. 네. 마지막에 마크가 돈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퍼드만의 우정 표현 방식인지 아니면 겁쟁이이기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저는 스퍼드가 모른 척하는 이유 그게 우정 표현 방식인가 겁쟁이이기 때문인가 뭐 이렇게 크게 나눠 주셨는데 둘 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맞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른 척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만들어진 연극에서는. 아무래도 그 상황을 약이 바로 깬 상태에서 목격하기도 했고 정말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지? 아니면 그 동시에 여러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마크가 잘 무사히 도망쳤다는 거를 알고 나서 그리고 마크가 나에게 주어진 돈을 내가 발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크 입장에서도 마크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 친구로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때 훔치는 마크의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면이긴 한데 이제 그 비슷한 건 아닌데 비슷한 건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상황? 이제 재판실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입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제가 대답을 잘못해서 이제 저는 이제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고 마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잖아요. 맞죠? 예.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죠? 하면서도 참 네.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얘기한 와중에 저로 인해서 시작된 제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쉽게 그런 상황에서는 인정하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마크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로 인한 자책이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표현됐을 때 마크가 이제 가택 그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죄책감 때문에 환영이 스퍼드가 막 죄수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에게 더 그런 벗어나고 싶어 환영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와는 또 달리 이제 스퍼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마크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서 나오고 나서도 저 마크와 함께 잘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찰나의 순간이 어떤 감정을 약간 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와 대답을 둘 다 하려다 보니까 네. 참 질문 그때 잘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있어요. 창피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셔터 소리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민 배우님. 유일하게 약을 하지 않는 백비와 마약거래선 조니로서 상반된 캐릭터를 보여주시는데요. 백비가 유일하게 약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각 캐릭터를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지금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백비가 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약을 하지 않는 이유. 원래 약을 안 하는 게 정상인 건데 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명쾌한데요? 그러네. 한 번에 이해하셨죠?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예. 원래 안 하는 건데 네.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네네. 저는 그 아까 방금 우리 각색관 네. 예. 그 고급진 플롯 구성을 저는 순간 딱 이해를 했어요. 이게 작품에서 어쨌든 선택하라. 그게 저희 작품의 주제잖아요. 인생을 항상 선택을 하면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근데 거기에 상반된 거기에 딱 부합하는 캐릭터가 하나 딱 들어있는 게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마약을 하는 자와 마약을 판매하는 자. 뭐 보면 다 그렇거든요. 뭐 그레이엄도 뭐 당하는 자, 방치하는 자,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집행하는 자와 뭐 그 안 하는 자. 이거는 같은 인간끼리 누가 그거를 결정하느냐라는 건 없는데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 꼭 필요한 인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선택이라는 갈림길을 항상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제가 그 인물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을 안 하는 이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모든 캐릭터도 거기에 이제 좀 부합을 해서 다른 나오는 보편적인 인물들하고 조금은 상반되게 뭔가 연기 패턴이든 뭐 어떤 면이든 다 다르게 좀 해줘야겠다 상반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좀 캐릭터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질문까지 다 다른 애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명쾌하게 해주셨어요. 다 선택하고 계시죠? 그 캐릭터로 그렇죠? 어떤? 그렇죠. 네, 뭐 선택하고 계시죠? 우리 꿈이 부상으로 약을 콘서트. 맞아 콘서트도 선택했고 약을 선택했고. 네, 우리 엘리 조지승 배우님. 약을 예? 약을 선택.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반대를 선택하셨죠. 겨우겨우 넘어간다. 자, 우리 그다음 우리 트레인스포팅의 홍일점 조지승 배우님. 엘리가 영국놈들과 부딪히고 나서 오늘 저녁에 수다나 떨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동성 친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혹시 엘리는 동성 친구보다 함께 헤로인을 하는 남자친구들이 더 많은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따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단 엘리는 막 놀러다니고 같이 어울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애정이나 책임감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의 관계가 쉽게 깨지고 서로 상처 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식구이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식구이와 어떤 타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키우겠다 하는 것이고 여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이지만 아까 마크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같고 목적, 마약이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맺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지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 이 상황에 있었으면 내가 뭔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지만 딱히 여자친구만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승 배우님도 설정하신 엘리한테는 예. 그런 게 너무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친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있고 우리 네, 뭔가 맞아요. 친구처럼 잘 지내고 맞아요. 있는데 좀 약간 네 저는 되게 지승 엘리와 정말 친구처럼 하고 있는데 약간 친구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보니까 약간 배신감이 저 들어요. 오빠 그래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서로 각자의 설정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우리 김바다 배우님 에피의 죽음으로 이 아기 에피의 죽음으로 초반과 중후반의 캐릭터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식보이가 에피가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에피가 그리고 약을 끊으려고 그 다짐한 이유가 온전히 에피의 죽음 때문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다 답을 드리려면 저희 마크 대사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말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울리는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보이. 왜냐면 식보이는 모든 걸 내가 선택해서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약, 여자, 모든 걸. 근데 에피의 죽음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그 말이 철없기도 하고 용기 있기도 하고 가소로워요.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식보이는 난 다 선택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이런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선택하지 않은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마약을 아주 끊었다고 자부할 정도로 나라고 콤마. 생각은 들었는데 네. 뒤에 가서 다시 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잠깐 언제 생각날 때 잠깐 하는 정도로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마약을 다시 하는 것까지? 네네네네. 그 얘기까지 해요 지금? 아니요 그냥 저 여쭤본 거예요. 네네. 저 이제 겁을 먹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꼭 관계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실은 그 중독 전문가 선생님을 하루 모시고 맞아요. 그런 좀 관련된 얘기나 네. 간단한 질의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좋은 시간이었죠. 그때 저도 조금 이해가 풀리는 지점이 마약하고 끊고 다시 하는 게 왜 이렇게 쉽지? 너무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근데 선생님한테 중독자들의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자들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가진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된 일반적인 도덕성, 사회성 이런 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주가 있구나, 그들의 삶의 굴레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